이 냄새 뭐야? 역겨워. 당장 갖다 버려. 뉴욕 브루클린의 허름한 세탁소. 73세 한국인 할머니가 끓인 김치찌개를 두고 건물주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돈만 밝히는 페류나가 됐죠. 설상가상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며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쓰레기통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노숙자를 발견합니다. 자신도 내일 쫓겨날 처지였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김치와 쌀로 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냄새난다고 무시당한 바로 그 김치찌개를요. 노숙자는 한 숟갈 먹더니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뒤 건물주가 깡패들을 데리고 세탁소를 부수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리무진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 너덜너덜한 노숙자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였죠. 도대체 그 노숙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참 야속합니다. 특히 브루클린 변두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허름한 골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칼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고 도로 위에 쌓인 눈은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커먼 진흙탕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에요. 해가 떠 있는 건지 구름에 가린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죠. 그 골목 끝자락에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었어요. 김씨 세탁소? 빨간 글씨로 쓰인 간판은 이미 반쯤 색이 바래서 김씨는 그나마 읽을 수 있었지만 세탁소는 세탁까지만 겨우 보이는 정도였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문 앞 계단은 시멘트가 부서져서 걸을 때마다 조심해야 했어요. 문을 열면 삐걱 소리가 났고 닫을 때도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이 작은 세탁소의 주인은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73.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늙어가다가 60이 넘어서 미국 땅을 처음 밟은 분이셨죠. 남편은 한국에서 이미 떠나보냈고 아들은 사업한다며 빚만 잔뜩 지고 연락도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친척 하나 의지해서 건너왔는데 그 친척마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아침에 멀쩡히 인사하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겨진 말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영어는 몇 마디가 전부였고 가진 돈이라곤 친척이 남겨준 이 낡은 세탁소뿐이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고향 땅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말순 할머니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앞을 쓸었어요. 아무리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마찬가지였죠. 빗자루질을 하면서 할머니는 늘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한국이었으면 이 시간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었을 텐데. 그리움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벽, 시장 골목에서 피어오르는 순대국 냄새,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깍두기 송송 썰어 넣고 후루룩 마시던 그 맛, 포장마차에서 먹던 얼큰한 어묵 국물, 나무꼬치에 꿰인 어묵을 국물에 푹 담갔다가 호호 불어가며 먹던 기억,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밥 한 숟갈 말아서 먹으면 온몸이 녹았었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이국 땅에서는 너무나 먼 기억이었어요. 미국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햄버거는 느끼하고 피자는 짜고 샐러드는 풀만 씹는 것 같았죠. 밥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빵으로 끼니를 때우려니 늘 허전했어요.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말순 할머니는 가게 뒤편 작은 쪽방에서 몰래 한국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몰래라고 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건물주가 음식 냄새를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손님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에잇, 오늘은 김치찌개나 끓여볼까? 할머니는 쪽방 구석에 숨겨둔 작은 가스버너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뚝배기도 있었죠. 작고 낡았지만 이 뚝배기로 찌개를 끓이면 그래도 한국 맛이 조금은 났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사온 김치가 반폭이 남아 있었어요. 플러싱까지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사온 김치입니다. 비쌌어요. 한국에서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김치가 여기서는 2만 원이 넘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사왔습니다. 김치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신김치였습니다. 톡 쏘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담그시던 김치도 이 냄새였는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라도 시골 초가집 부엌에서 어머니가 배추를 절이시던 모습, 커다란 함지박에 배추를 켜켜이 쌓고 굵은 소금을 뿌리시던 손길, 고춧가루 버무리시던 빨간 손, 매워서 눈물이 났는데도 멈추지 않으시던 어머니, 항아리에 꾹꾹 눌러 담으시던 정성. 그래, 맛있게 끓여봐야지. 할머니는 김치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송송송, 칼질 소리가 작은 쪽방에 울렸어요. 김치를 한 입 크기로 썰고 돼지고기 앞다리살도 적당히 잘랐습니다. 고기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김치찌개에는 고기가 들어가야 제맛이죠. 뚝배기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먼저 볶았어요. 지글지글. 신김치가 기름에 볶아지면서 시큼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처음엔 날카로운 신내가 나다가 볶아지면서 점점 구수하게 변했어요. 거기에 돼지고기를 넣고 같이 볶으니 기름기가 김치에 스며들면서 색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고춧가루 조금, 간장 한 숟갈.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양념을 넣었어요. 고춧가루가 들어가니 색이 더 빨개졌고 간장을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마늘도 넣어야죠. 한국 사람이 마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을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뚝배기 뚜껑 틈으로 하얀 김이 새어나왔고 점점 더 진한 냄새가 쪽방 가득 퍼졌습니다. 김치 시큼한 냄새, 돼지고기 고소한 냄새, 마늘 알싸한 냄새가 뒤섞여서 코끝을 자극했죠. 두부를 손으로 뚝뚝 떼어 넣었습니다. 칼로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뜯어야 양념이 더 잘 배거든요. 대파를 어슷 썰어서 위에 뿌렸어요. 됐다. 이 정도면 딱이야.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소박하지만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의 밥상이었죠.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 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이 냄새. 새된 목소리가 쪽방을 가득 채웠어요. 건물주 제시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백인 여성이었죠. 금발 머리를 높이 올려 묶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얼굴이었어요. 명품 코트를 걸치고 굽 높은 하이힐을 신은 채 쪽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요리하지 말라고.
제시카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말순 할머니는 얼른 뚝배기를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 냄새 좀 봐. 이 지독한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진다고. 이거 김치예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이게 음식이야? 악취지, 악취. 제시카는 뚝배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당장 버려. 지금 당장. 안 돼요, 제발. 이거 내 점심인데. 점심? 이 쓰레기가 점심이라고? 제시카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콧방귀를 뀌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가난한 이민자, 영어도 못하는 늙은 동양인. 그녀에게 말순 할머니는 그저 월세나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죠. 잘 들어, 기말망구. 제시카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릴 거야. $500. $500요? 말순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도 월세 내기가 빠듯한데 $500를 더 올린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저 그렇게 못 내요. 못 내? 그럼 나가. 제시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 건물,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들어가. 너 같은 구닥다리 세탁소는 필요 없어. 싫으면 나가. 제발요, 제시카 아가씨. 저 여기서 10년이나 살았어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빌다시피 했어요. 10년? 그래서 뭐? 제시카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10년이면 뭐해? 돈이 없으면 나가야지. 이건 비즈니스야. 정 같은 거 없어. 그녀는 쪽방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침대, 헌 옷들이 걸린 옷걸이, 그리고 바닥에 놓인 조그만 밥상. 어휴, 이렇게 살면서 버티겠다고?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다음 달까지 월세 못 내면 당장 쫓아낼 거야. 알았어? 제시카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쪽방을 나갔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탁소 문이 쾅 닫혔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이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뚝배기 속 김치찌개는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지독하대.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쓰레기 냄새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웠어요. 70이 넘도록 살면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접받았습니다. 이웃들이 김치 담그면 나눠주고 명절이면 송편도 같이 빚었죠. 가난해도 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냥 냄새나는 동양인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를 하려 했지만 기도보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뚝배기 속 김치찌개가 식어갔습니다. 빨갛던 국물 위로 기름이 하얗게 굽기 시작했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도 어느새 사라졌죠.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루클린의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낡은 세탁소 간판이 삐걱삐걱 흔들렸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게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어요. 꿈속에서도 제시카의 새된 목소리가 들렸죠. 나가, 나가, 당장 나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았는데 거리에는 벌써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내려앉고 있었죠. 아이고, 또 눈이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눈이 오면 손님이 더 없어요. 이 추운 날씨에 누가 세탁물 들고 이 골목까지 오겠어요. 새벽 5시. 할머니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춥다 추워.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쓱쓱. 밤새 쌓인 눈을 한쪽으로 밀어냈어요.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가게 앞이 지저분하면 그나마 오는 손님도 안 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앓는 소리가 가게 뒤편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가게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엔 커다란 쓰레기통 2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 노인이었어요. 나이는 할머니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70 전후쯤 될까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너덜너덜한 코트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신발도 앞코가 벌어져서 맨발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노숙자였어요. 분명히 노숙자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 할머니가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어요. 노인은 눈을 반쯤 떴습니다. 파란 눈이었어요. 하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아이고, 이 사람 열이 펄펄 나네.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물.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물. 잠깐만 기다려요. 할머니는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컵을 가져왔어요. 노인의 머리를 살짝 들어 물을 먹였습니다. 꿀꺽, 꿀꺽. 노인은 목마른 사람처럼 물을 들이켰어요. 고맙소. 노인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경찰을 부르면 이 노인이 어디로 끌려갈지 몰랐어요. 병원은 돈이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추위에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감각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죠. 이대로 두면 죽겠다 싶었어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요. 할머니는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노인의 체격이 컸습니다. 비록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70 넘은 할머니가 부축하기엔 버거웠죠. 헉! 무거워. 한 발짝 한 발짝. 간신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노인을 쪽방 침대에 눕혔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할머니는 낡았지만
따뜻한 솜니부를 덮어주고 젖은 양말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줬습니다. 아이고, 발이 왜 이래. 노인의 발은 참혹했어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물집이 터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리기 직전이었어요. 이 사람 얼마나 고생했길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적어도 지붕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쓰레기통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제시카가 악취라고 했던 그 김치찌개요. 할머니는 그걸 다시 데우기로 했습니다. 뚝배기를 가스버너 위에 올렸어요. 보글보글. 김치찌개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어올랐죠. 구수한 냄새가 쪽방 가득 퍼졌어요. 밥도 따뜻하게 담고 계란말이도 해줬습니다. 칙. 프라이팬에 계란물을 부으니 고소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계란말이가 완성됐죠.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작은 접시에 담은 깍두기 몇 점. 할머니는 밥상을 들고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밥 먹어요, 밥.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노인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밥상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파란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요? 밥이에요, 밥. 한국 음식, 김치찌개. 노인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예요.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그 냄새. 시큼하면서도 칼칼한 마늘과 고추가 어우러진 그 독특한 향기. 할머니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먹어봐요. 맛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어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빨간 국물이 숟가락 위에서 김을 피워 올렸죠.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 모금 삼키는 순간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어요. 노인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왜요? 입에 안 맞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번엔 건더기를 함께 떴어요. 푹 익은 김치 한 점, 보들보들한 두부 한 조각.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먹었어요. 흰 쌀밥에 김치찌개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한 숟갈 가득 떴습니다. 계란말이도 먹었어요. 깍두기도 집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웠어요. 어머, 잘 먹네. 더 줄까? 더. 있어? 있어. 밥은 많이 먹어야 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더 퍼왔습니다. 노인은 두 번째 밥 공기도 비웠어요.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노인의 뺨 위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사무치게 그리운 맛이 나서 그렇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빈 뚝배기를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돌며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오.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매콤하게 혀를 때리는데 그 뒤에 깊고 구수한 맛이 파도처럼 밀려오. 멸치 육수를 푹 우려낸 것 같은데 비린내는 하나도 없고 김치는 아삭하면서도 입안에서 녹아내려요. 도대체 비결이 뭐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 그냥 3년 묵은 김치에 멸치 육수 진하게 내고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 넣은 거지. 아, 그리고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지막에 쌀뜨물. 쌀 씻은 물을 넣어야 국물이 걸쭉하고 구수해지거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야. 쌀뜨물. 3년 묵은 집. 노인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맛이오.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맛이야. 죽어가던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소? 아이고, 거창하게도 말하네. 그냥 집밥이야, 집밥.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뚝배기 안에서 우주를 본 것 같았거든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뭐려? 밥 한 끼 먹은 것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요.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 그날 밤 노인은 쪽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이불을 덮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물론 말순 할머니는 알지 못했죠. 자신이 거둔 이 초라한 노숙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말순 할머니의 쪽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내주질 않았어요. 이 추운 날 어디로 가게요? 밖에 나가면 또 쓰러져요. 그냥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노인은 마지못해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작고 낡은 쪽방이 편안했거든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노인에게 밥을 해줬어요. 아침에는 따끈한 된장국과 밥, 점심에는 비빔밥이나 볶음밥, 저녁에는 어김없이 김치찌개. 특히 김치찌개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수록 더 맛있었어요. 신김치가 익어갈수록 맛이 깊어졌고 할머니의 손맛이 더해져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 됐죠. 오늘도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빨간 국물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구수한 냄새가 쪽방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돼지고기 많이 넣었어요. 할머니가 뚝배기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냄새를 맡으며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는데 이 할머니의 김치찌개만은 달랐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흰 쌀밥, 계란말이, 깍두기.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죠.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은 국물부터. 빨간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칼칼한 맛.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감칠맛. 혀끝에서 폭발하는 수백 가지 맛의 조화. 두 번째 숟가락은 김치와 함께 푹 익은 김치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신맛과 단맛, 매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죠. 세 번째 숟가락은 고기.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기름기가 살짝 배어 있어서 고소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 할머니는 노인의 밥그릇에 밥을 더 퍼줬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자신은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예요. 아무런 대가도 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신에게 밥을 해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빨래까지 해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노인은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저씨, 밥 더 먹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노인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괜찮소. 에이, 더 먹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정말 괜찮소? 배불러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배고프면 말해요. 또 해줄게. 그 말에 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 해줄게. 그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루클린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 하늘이 우울하게만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세탁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철수.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 할머니가 쪽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노인도 궁금해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기름진 머리카락, 충혈된 눈, 쭈글쭈글한 양복. 누가 봐도 한동안 제대로 못 자고 못 씻은 티가 났습니다. 철수야, 너 어떡해? 미국에는 왜 온 거야? 왜 오긴 왜 와? 엄마 보러 왔지. 엄마 보러?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라는 남자는 대답 대신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세탁기들, 갈라진 벽, 먼지 쌓인 선반. 에휴, 가게 꼴이 왜 이래? 진짜 돈 안 되겠네. 돈이 어디 그렇게 잘 벌리니? 먹고 살기도 빠듯해.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 가게 팔아. 건물값이라도 받으면 좀 되잖아. 가게를 팔아? 이 가게가 내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팔라고. 나 지금 급해. 한국에서 사업이 좀 꼬여서.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아니, 5억만 있으면 돼. 그 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5억? 미쳤냐?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가게 팔면 되잖아. 이 가게랑 건물 합치면 5억은 나올 거 아냐. 이 가게 팔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지금 급한 게 먼저잖아. 철수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진짜 큰일 났어. 도와줘. 아들 도와줘. 그 순간 철수의 눈에 쪽방 문틈으로 보이는 노인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은 뭐야? 철수가 쪽방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 사람은 노숙자잖아. 엄마, 진짜 노망 났어? 저런 거지를 집에 들여? 철수가 성큼성큼 쪽방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이 노인네. 너 뭐야? 왜 남의 집에서 자고 있어?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뭘 봐, 이 거지 새끼야. 철수가 노인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장 나가. 꺼져. 철수야. 그만해.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분은 내가 모신 손님이야. 손 못 놔? 손님? 이런 거지가 손님이야? 엄마, 제정신이야? 철수는 오히려 더 세게 노인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노인을 바닥에 밀쳤습니다. 쿵!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저씨! 할머니가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뭔가를 들고 달려왔어요. 빗자루였습니다. 퍽! 할머니가 철수의 등을 빗자루로 내리쳤어요. 아! 이 나쁜 놈! 손님한테 뭐하는 짓이야? 퍽! 퍽! 할머니는 연거푸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엄마, 왜 때려? 때리긴 왜 때려? 네가 사람이야? 어른한테 손을 올려? 퍽! 엄마, 진짜 왜 이래? 철수가 빗자루를 피해 뒷걸음질 쳤어요. 아들보다 거지가 좋아? 진짜 그래? 그래. 저분이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아. 적어도 저분은 남한테 손 안 벌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해. 그렇게 키운 내가 잘못이지. 엄마. 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은 간다. 근데 엄마, 두고 봐. 나 이렇게 안 끝나.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할머니는 빗자루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괜찮소?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보기 안 좋은 꼴 보여드려서. 아니요. 괜찮소. 우리 철수가 원래 저렇지 않았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밉지만 또 걱정되고.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자식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둘. 그래요? 연락은 해요? 안 하오. 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그쪽도 사정이 있구나.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가서 쉬어요, 아저씨.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일어서서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한 사람이구나. 아들에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할머니. 노인은 품 안에 있는 낡은 폴더폰을 만졌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죠. 철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근처 싸구려 모텔에 방을 잡고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어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철수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셔츠 위를 지나갈 때마다 치익 소리가 났죠. 엄마, 제발 좀 생각해봐. 철수가 또 그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 안 된다니까. 할머니는 다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며칠째 같은 대화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엄마, 나 진짜 급하다고. 이번에 돈 못 갚으면 나 죽어. 그럼 죽어라. 내가 뭘 어쩌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할머니는 다림질을 멈추고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 달라고만 하면 누가 주고 싶겠니? 엄마 걱정은 해봤어? 아버지 제삿날도 모르는 놈이. 그 말에 철수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급했으니까요. 엄마, 옛날 얘기하려는 거 아니잖아.
나 지금 진짜 급하다고. 나도 안다. 내가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 온 거. 철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기라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사촌한테 다 들었어. 남의 돈 떼먹고 도망쳤다며? 그건 오해야. 사업이 좀 꼬여서. 됐어. 변명 듣기 싫어. 그냥 가. 할머니는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뭐? 생각이 있어? 이 가게 내 동의 없이 못 팔아. 나도 상속권이 있다고. 할머니가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가게 엄마 명의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아버지 거였잖아. 법적으로 따지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철수의 말에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마련한 가게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놈이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이 자식이 싫으면 그냥 돈 줘. 5억만 주면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이 나쁜 놈. 할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철수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철수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때리긴 누굴 때려. 손 못 놔? 돈 줄 거야 말 거야?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쪽방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왔어요. 며칠 동안 밥을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덜너덜한 옷차림이었죠. 무슨 일이요?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철수는 노인을 보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또 너야? 아직도 안 나갔어? 철수야, 그만해. 할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들한테는 돈 한 푼 안 주면서 저런 거지는 왜 먹여 살려? 저분은 손님이라고 했잖아. 손님? 거지가 무슨 손님이야? 철수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서서 철수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노인네.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귀 먹었어? 철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 침묵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아, 알겠다. 엄마한테 잘 보여서 재산 노리는 거지? 그치?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말을 해. 이거지 노인네야. 철수가 노인의 가슴을 밀었어요. 노인이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철수는 쪽방 안을 둘러봤어요. 노인의 낡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거? 철수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들어가지 마. 할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철수가 먼저 보따리를 집어들었어요. 그거 남의 물건이야. 철수는 어머니를 밀쳐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엄마. 노인이 얼른 다가갔습니다. 괜찮소? 난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철수가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낡은 옷가지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바닥에 뭔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요즘 아무도 안 쓰는 구식 전화기였죠. 에이, 진짜 거지네. 이런 전화기를 아직도 써? 철수가 폴더폰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움직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뭔가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야, 노인네. 마지막으로 말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철수가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그때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어요. 퍽!
철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 손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퍽, 퍽. 할머니는 연거푸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아, 엄마, 왜 때려? 때리긴 왜 때려? 네가 사람이야? 어른한테 손을 올려? 철수가 빗자루를 피해 뒷걸음질 쳤어요. 아들보다 거지가 좋아? 진짜 그래? 그래. 저분이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적어도 저분은 남한테 손 안 벌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해. 그렇게 키운 내가 잘못이지. 엄마. 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알았어. 오늘은 간다. 근데 엄마, 두고 봐. 나 이렇게 안 끝나.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세탁소를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폴더폰을 주워들었어요. 겉보기엔 낡고 초라했지만 이 폴더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폴더폰을 품에 넣고 울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소?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보기 안 좋은 꼴 보여드려서. 아니요. 괜찮소? 우리 철수가 원래 저렇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릴 때는 착했어요. 엄마 손잡고 시장도 같이 가고 아버지 생신에는 용돈 모아서 선물도 사고. 그런데 돈 벌기 시작하면서 변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밉지만 또 걱정되고.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자식 있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둘. 연락은 해요? 안 하오. 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그쪽도 사정이 있구나.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가서 쉬어요, 아저씨.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요.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할머니. 노인은 품 안의 폴더폰을 만졌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가게 앞을 쓸고 세탁기를 돌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죠. 오늘따라 날씨가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노인도 일어나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빨래를 나르고 무거운 세탁물 바구니를 옮기고. 늙은 몸이었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기가 미안했거든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했습니다. 아저씨, 무리하지 말아요. 아직 몸이 안 좋잖아. 괜찮소? 이 정도는 할 수 있소. 할머니는 노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누가 봐도 거지였지만 일하는 모습만큼은 성실했습니다. 묵묵히 군소리 없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죠. 세탁물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무거운 것은 먼저 들어주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세탁물을 찾으러 왔어요. 할머니가 세탁물을 건네주고 계산을 하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5-6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얼굴이 험상궂었죠. 선두에 선 남자는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할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세탁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말망구. 제시카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뒤따라 검은 옷의 남자들도 우르르 들어왔죠. 좁은 세탁소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손님은 겁에 질려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제시카 아가씨,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가 부른 사람들이지. 제시카가 비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면 쫓아낸다고. 아직 이번 달 안 끝났잖아요. 며칠 더 있으면. 며칠? 며칠이 무슨 소용이야. 제시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요. 난 기다리기 싫어. 오늘 당장 나가. 오늘 당장이라니요. 그건 너무 뭐? 싫으면 진작 돈을 냈어야지. 제시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세탁기들, 갈라진 벽, 먼지 쌓인 선반.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거지 노인네 아직도 있네? 냄새나게. 제시카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분은 됐어. 관심 없어. 제시카가 검은 옷의 남자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시작해.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탁기 앞으로 다가가더니 커다란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쾅! 안 돼. 첫 번째 세탁기가 망치에 맞아 움푹 들어갔어요. 흰색 철판이 찌그러지며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쾅! 쾅! 연이어 망치가 내리쳐졌어요. 세탁기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만해요. 제발. 할머니가 달려들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어요. 꺼져 할망구.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등이 선반에 부딪혔어요. 선반 위에 있던 세제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듯 신음을 냈어요. 엄마. 그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모텔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죠. 검은 옷의 남자들, 부서지는 세탁기,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이게 뭐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 아들이야? 제시카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침 잘 됐네. 너도 엄마 설득해. 오늘 안으로 안 나가면 진짜 가만 안 둬. 철수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보며 벌벌 떨었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망치를 들고 세탁기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철수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 남자들에게 맞으면 죽을 것 같았죠. 나는. 철수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철수야, 엄마 좀 도와줘. 할머니가 바닥에서 손을 뻗었어요.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기대를 거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철수는 미안 엄마. 철수는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철수야. 할머니의 절규가 울렸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세탁소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효자 아들이네. 제시카가 비웃었어요. 검은 옷의 남자들도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쾅! 쾅! 남자들은 계속 세탁기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세대, 네대. 할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세탁기들이 하나씩 망가져갔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요. 할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죠. 제발이요.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쾅! 마지막 세탁기가 부서졌습니다. 세탁소 안은 엉망이 됐어요. 부서진 세탁기 잔에 깨진 유리, 흩어진 세제. 10년 동안 할머니가 일궈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제 짐 싸서 나가. 제시카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안 나가면 아예 불 질러버릴 거야. 알았어? 제시카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도 뒤따랐죠. 금목걸이 남자가 나가면서 할머니를 발로 툭 찼어요. 재수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할머니의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노인은 쪽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 덩치 큰 남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모습으로는요. 그래서 구석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노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밀치는 남자들, 도망치는 아들, 비웃는 제시카,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할머니. 노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선한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남에게 밥 한 끼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노인의 손이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폴더폰을 만졌습니다. 때가 됐구나.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떠났고 할머니는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구석에 있는 더러운 거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나야.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 달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명령했어요. 준비한 거 지금 실행해. 네,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래,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노인은 폴더폰을 접어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불쌍한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절대 권력자의 눈빛이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본 사람의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노인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오. 노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전에 들었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가난한 노숙자가 뭘 해결해 준다는 거지?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뭔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 허름한 브루클린 골목에 헬리콥터가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저씨, 저 소리가 뭐예요? 할머니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두두두두. 소리가 더 커졌어요. 세탁소 유리창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깥 거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골목 입구에 검은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리무진이었어요. 길고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을 거의 꽉 채울 정도였죠. 차 문에는 금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나.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리무진이 세탁소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1명, 2명, 3명.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체격이 좋고 표정이 근엄했어요. 귀에는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세탁소 앞에 도열했어요. 양쪽으로 줄을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노인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세탁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너덜너덜한 옷차림 그대로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덥수룩한 수염, 낡은 신발. 아저씨, 위험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무서운 경호원들 앞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노인이 세탁소 문을 나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열에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 지금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지? 노인은 경호원들 앞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이 펴졌어요.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걸었죠.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리무진 중 가장 앞에 있던 차 문이 열렸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금태 안경,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남자가 노인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클. 노인이 남자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내가 지시한 건 완료했습니다. 마이클이라 불린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이 주변 건물 5개 모두 매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연락하신 직후 바로 진행했습니다. 좋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라는 여자? 조사 완료했습니다. 이 건물의 전 건물주입니다. 아니, 이제 전 건물주가 됐죠. 현재 건물주는 마이클이 노인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이십니다. 노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세탁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 건물 매입? 이게 무슨 소리지? 저 아저씨가, 거지 아저씨가 회장님이라고?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시카가 나타난 거예요. 아까 세탁소를 부수고 갔던 제시카가 검은 옷의 남자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무슨 일인지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이 차들은 뭐야? 제시카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건물인데 왜 이렇게 차를 세워놔? 제시카는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경호원들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했죠. 당장 치워.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시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제시카가 화를 냈어요. 그때 제시카의 눈에 노인이 보였습니다. 저거지 노인네잖아. 제시카가 노인을 알아봤어요. 뭐야, 이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뭔데? 제시카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거들먹거리는 태도였죠. 아무리 아는 사람 있어도 소용없어. 여긴 내 건물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내 건물?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전에 들었던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깊고 위험이 넘치는 목소리였죠. 제시카는 움찔했어요. 이상하게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봐? 내 건물이라고 했나? 노인이 천천히 제시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노인이 그 서류를 제시카 앞에 펼쳐 보였죠. 이 건물 주인은 나야.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이 건물뿐만이 아니야. 노인이 서류를 넘겼어요. 이 골목 전체, 아니, 이 블록 전체가 이제 내 거야. 그게 무슨... 마이클. 네, 회장님. 이 여자가 누군지 설명해줘.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제시카를 바라봤어요. 제시카 밀러 씨. 이 건물의 전 건물주였으나 30분 전 건물 소유권이 JW 인베스트먼트로 이전됐습니다. 더 이상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십니다. JW 인베스트먼트? 그게 뭔데?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세계 최대 투자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이클이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JW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자 회장, 제임스 윌슨 회장님이십니다. 제시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임스 윌슨? 그 이름은 제시카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월가의 전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순위에 항상 이름이 오르는 사람. 거짓말. 제시카가 뒷걸음질 쳤어요. 거짓말이야. 제임스 윌슨이 왜 이런 데 있어. 그리고 저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간 여행 중이셨습니다. 마이클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세탁소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으셨고 그 보답으로 이 일대를 매입하신 겁니다. 제시카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노인, 아니 제임스가 천천히 제시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낮은 목소리였어요. 내 은인에게 냄새난다고 했지? 제시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은인에게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했지? 그건 내 은인의 세탁기를 부수고 당장 나가라고 협박했지? 저는 제임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두고 봐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제시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할머니는 세탁소 문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노인이, 매일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던 그 노인이 세계적인 억만장자라니. 아저씨,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아니, 회장님이 그 거지 아저씨였어? 제임스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제임스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내가 약속했잖소.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골목이 술렁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브루클린 변두리 허름한 골목에 억만장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경찰도 왔고 기자들도 몰려왔어요. 좁은 골목이 인파로 가득 찼죠. 제시카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 거지 노인이 제임스 윌슨이라니, 월가의 전설이라니, 세계적인 억만장자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어나.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너덜너덜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이 넘쳤죠. 일어나라고 했다. 제시카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웠어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알았으면? 제임스가 물었어요. 알았으면 뭐 어쨌을 건데? 그러니까. 제시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알았으면 잘해줬겠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억만장자인 줄 알았으면 냄새난다고 안 했겠지?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안 했겠지? 무릎 꿇고 비위 맞췄겠지? 제시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내 본성이야. 제임스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힘없고 가난해 보이면 짓밟고 돈 있고 권력 있어 보이면 굽신거리고 그게 내 진짜 모습이지. 제시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을 한 것뿐이에요. 월세를 올린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재개발이 들어오는데. 사업?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세탁기를 부수고 노인을 밀치고 당장 나가라고 협박하는 게 사업이야? 제시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이클. 네, 회장님. 이 여자가 지금까지 한 짓들 전부 조사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초기 조사 결과 제시카 밀러는 지난 5년간 이 지역에서 불법 퇴거 15건, 재산 파손 8건, 협박 및 폭행 관련 신고 23건이 있습니다. 23건? 제임스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대부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노인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노렸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요. 그렇군.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팀 꾸려. 피해자들 전원 찾아서 소송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제시카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 사업체 전부 조사해. 탈세, 불법 고용, 뭐든 있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네, 회장님. 제시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제임스가 제시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쫓아낸 사람들은, 김할머니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제시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난 내가 한 짓을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제임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준 고통, 그대로 느껴봐. 제시카의 무릎이 다시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제임스는 냉정했어요. 아까는 웃으면서 세탁기 부수더니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거기까지. 제임스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이라는 말. 그게 제일 역겹다. 제시카는 입을 다물었어요. 난 내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난거지였어. 노숙자였어. 내가 나한테 뭘 해도 그건 내가 감수할 일이지. 제임스가 세탁소 쪽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저 할머니는 달라. 세탁소 문 앞에 말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착한 사람이야. 제임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짓밟았어. 힘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제시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경호원. 제임스가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 여자 데리고 가. 경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시카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시카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요. 제시카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건물주래. 여기저기서 나쁜 짓 많이 했다던데. 쌤통이다, 쌤통. 제시카가 사라지자 제임스는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직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요. 할머니. 제임스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니, 회장님. 할머니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더듬거렸어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아저씨라고 부르시오. 편하게. 아저씨가 정말 그 유명한. 그렇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겨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유가 있었소. 이유요? 사람들은 내 앞에서 다 똑같아요.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부자인 걸 알면 다들 굽신거리고 아첨하고 비위 맞추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돈만 보지 나를 보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지 행세를 했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소.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봐주는 사람을. 제임스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인 줄 알면서도 밥을 줬소. 잠자리도 내주고 아플 때 간호도 해줬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사람이 굶고 있는데 밥을 안 주면 어떡해요. 추워서 떨고 있는데 안으로 안 데려오면 어떡해요. 그게 사람 도리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오, 할머니.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게 당연한 사람은 거의 없소. 할머니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할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보답하려고 하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할머니한테 해주고 싶소. 보답이라니. 난 아무것도.
들어가시죠. 제임스가 세탁소 안으로 안내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에서 합시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소 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부서진 세탁기들, 깨진 유리, 흩어진 세제. 아까 제시카가 보낸 남자들이 부순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다 치우려면 얼마나 걸릴지. 걱정 마시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다 새로 해줄 테니까. 새로요? 세탁기도 새 걸로. 가게도 새로 꾸미고. 아니. 제임스가 잠시 생각했어요. 세탁소는 그만두는 게 어떻겠소? 그만두다니요? 그럼 난 뭘로 먹고 살아요? 할머니한테 제안이 있어. 제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말이요. 김치찌개요? 그거 정말 맛있었소.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소. 우울증이랑 거식증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지.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김치찌개를 먹는 순간 입맛이 돌아왔소. 3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어요. 정말요? 그렇소.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맛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소. 한국의 맛, 할머니의 손맛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식당을 여시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건 김치찌개 식당을. 내가 투자하겠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허름한 골목은 마치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러져 가던 건물들 사이로 공사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크레인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트럭들이 자재를 실어 나르고 골목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어요. 야, 저기 세탁소 할머니 알아? 갑자기 대박 났대. 무슨 소리야? 억만장자가 할머니한테 반했나 봐. 건물 다 사줬다더라.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임스 회장은 할머니에게 며칠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오. 서두를 필요 없소.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제안한 건 진심이요. 할머니의 김치찌개가 나를 살렸소. 그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식당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돕겠다는 거요. 제임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음식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하겠소. 최고의 인테리어, 최고의 직원, 최고의 홍보. 할머니는 그냥 지금처럼 정성껏 음식만 만들면 돼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세탁소를 지키며 하루하루 버텨온 세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그래도 꿋꿋이 살아온 날들. 그런데 갑자기 억만장자가 나타나 식당을 차려주겠다니 꿈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좁은 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평생 세탁소밖에 해본 게 없는데 식당이라니. 손님이 안 오면 어쩌지? 음식이 맛없다고 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제임스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 음식은 정말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남편은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라면
뭐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김치를 담그면 한 통을 혼자 다 먹고 그러면서 항상 말했죠. 당신이 식당하면 대박 날 거야. 진짜로. 할머니는 그때마다 웃으며 손살에 쳤어요. 에이 무슨 당신이나 맛있다고 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내 입맛은 정확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나 봐.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해볼게요. 제임스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식당, 해볼게요. 회장님 믿고. 전화기 너머로 제임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결정하셨소. 후회 안 할 거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임스 회장은 세탁소 바로 옆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할머니가 살 집으로 꾸미기로 했죠. 공사는 월가 최고의 건설팀이 맡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설계도가 나왔어요. 할머니, 이게 완성된 모습이요. 마이클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한식당이 있었어요.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 한국 전통 느낌의 조명, 넓은 주방, 그리고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죠. 말순이네 김치찌개.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내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름을 딴 가게요. 어떻소? 너무 좋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메뉴를 준비했어요. 제임스 회장이 고용한 요리 컨설턴트가 찾아왔습니다. 뉴욕 최고의 한식 전문가라고 했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도와드리러 온 거예요. 메뉴는 할머니가 정하시면 돼요.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제니. 부드러운 말투에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김치찌개는 기본이고요. 다른 메뉴도 몇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된장찌개도 할 줄 알고, 제육볶음도 할 줄 알고, 계란말이도 완벽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제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가정식이 콘셉트니까 할머니가 평소에 해드시던 음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제일 특별한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말순이네 김치찌개가 문을 열었어요. 오픈 전날 할머니는 밤새 김치를 담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최고급 배추와 고춧가루, 제임스 회장이 특별히 준비한 재료들이었죠.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는 법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 한 입 한 입에 양념을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오픈 당일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임스 회장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홍보한 덕분이었어요. 월가의 유명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음식 평론가들, 브루클린의 작은 골목에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김치찌개 집이야? 제임스 윌슨 회장이 투자한 곳이래.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소? 제임스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나를 살린 그 맛 그대로.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뚝배기에 참기름을 두르고 잘 익은 김치를 볶고 돼지고기를 넣고 육수를 붓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김치찌개가 나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오마이갓.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그 순간 식당 안이 술렁거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앞다퉈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 맛은 처음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맞았어. 그날 말순이네 김치찌개는 뉴욕에서 가장 화제가 된 식당이 됐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사진이 퍼지고 뉴스에 기사가 나고 예약 전화가 빗발쳤어요. 일주일치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제임스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내가 뭘 했소? 후회 안 한다고 했잖소.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소? 제임스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가 나를 먼저 살렸잖소. 이건 그 은혜를 갚는 것일 뿐이요.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브루클린의 작은 세탁소 할머니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철수였습니다. 철수가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거든요. 철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얼굴은 며칠째 씻지 않은 듯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할머니를 협박하던 그 오만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쫓기는 짐승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이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 제임스 아저씨를 밀치던 모습, 재산을 노리며 협박하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나야. 철수야. 철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나 아들이잖아. 그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뭐하러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철수는 그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게... 철수가 머뭇거렸어요. 나 도와줘. 제발, 도와달라고?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거지 노인네 편들지 말라고 했지? 건물 상속권 운운하면서 협박했지? 그러고는 제시카 그 여자가 세탁소 부술 때 도망갔잖아. 엄마 버려두고. 철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됐어. 듣기 싫어.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나가. 여기 내 가게야. 손님한테 방해돼. 엄마. 철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봐.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니 씨, 잠깐 주방 맡아줘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식당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철수가 뒤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뭔데? 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사채 썼어. 한국에서 사업 말아먹고 빚 갚으려고 사채까지 썼는데 그것도 다 날렸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7억이야. 7억.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억이라고? 응. 근데 그 사채업자들이 조폭이야. 어제 나 붙잡혀서 맞았어. 철수가 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군데군데 피멍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죽인대. 진짜로. 엄마, 나 무서워. 철수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한 아들이라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렇게 맞고 쫓기는 모습을 보니 어미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또 돈 달라는 거야? 엄마, 제발. 철수야. 할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가 지금 돈이 있는 것 같아? 이 식당도 회장님이 투자해 주신 거야. 엄마 돈 아니야. 근데 엄마 이름으로 된 거잖아. 대출이라도.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식당 담보로 단 1원도 빌리지 않을 거야. 이건 회장님의 은혜고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럼 나 어떡해? 철수가 소리쳤어요. 나 죽으라는 거야? 엄마가 날 죽이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거야. 할머니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욕심부려서 사기치고 도망 다니고 사채 쓰고 그게 다 내가 한 짓이야. 왜 엄마 탓을 해?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좁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한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다 내 잘못이야.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나쁜 놈이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어.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돈 생기면 연락하고 없으면 끊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나 진짜 무서워. 죽는 게 무서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무서워. 철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살게. 엄마한테 효도할게. 제발.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할머니가 철수를 끌어안았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해? 왜 이렇게 망가진 다음에야? 엄마. 철수도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모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쌓였던 원망, 서운함,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임스 회장이 서 있었어요. 방해해서 미안하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 다 들렸소. 철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임스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욕하고 밀쳤던 그 노인이 억만장자였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 거죠. 철수가 더듬거렸어요. 제임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할머니 아들이지? 네. 나를 거지라고 했던 그 사람? 철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납작 엎드렸어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임스는 한참 동안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게. 네. 일어나라고 했네. 철수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제임스가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 7억이 필요하다고 했나?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갚아주지. 네. 철수와 할머니가 동시에 놀랐어요. 회장님, 그건. 할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제임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건이 있네. 제임스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첫째, 앞으로 3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일할 것. 청소부터 시작해서 서빙, 설거지, 뭐든 시키는 대로 할 것. 철수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 3년 동안 번 돈은 한 푼도 못 쓰네. 전부 빚 갚는 데 쓸 거야.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일해서 갚는 거네. 원래대로라면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이야. 10년은 노예처럼 일해야겠지만 자네 어머니 눈물을 봐서 딱 3년으로 줄여주지. 대신 그 3년 동안은 지옥일 걸세. 할 수 있겠나? 3년이요? 그래. 3년.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빚은 내가 대신 정리해주고 자네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중간에 도망가거나 딴 마음 먹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사채업자들한테 자네 위치를 알려주겠네. 제임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선택은 자네 몫이네. 어떻게 하겠나? 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청소부부터. 그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남의 돈으로 호화롭게 살려던 인생과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3년이든 5년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아침 5시에 나와야 하네. 5시요? 왜? 못하겠나? 아,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철수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제임스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 네, 어머니한테 잘해. 이 세상에서 자네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네. 나는 내 자식들한테 버림받고서야 그걸 깨달았네. 자네는 늦지 않았어. 제임스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바보 같은 놈. 할머니가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철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골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뒹굴고 노숙자들이 모여들던 그 허름한 거리가 지금은 뉴욕에서 가장 핫한 맛집 골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순이네 김치찌개는 이제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되고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감동적인 음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뉴욕의 김치찌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죠.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어요. 여전히 손수 육수를 끓이고 직접 찌개를 끓였습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재료를 아끼거나 손을 덜 쓰는 법이 없었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이 빠지면 맛도 빠져.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켜는데 주방에서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누군가가 이미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철수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내려왔어? 오늘은 좀 더 자도 되는데. 철수가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의 철수와 지금의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양복배 입고 남의 돈이나 노리던 한심한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부터 끓이는 성실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철수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쓰레기 버리기.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철수에게는 고역이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73세의 노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엄마가 하시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철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2년 차가 되자 철수는 서빙을 맡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주문을 받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손님에게 국물을 쏟은 적도 있고 주문을 잘못 받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차가 되자 철수는 드디어 주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옆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충분히 익은 걸로 써야 해. 덜 익으면 맛이 안 나. 육수는 멸치랑 다시마로 끓이는 게 기본이야. 화학 조미료 쓰면 안 돼.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 센 불로 확 끓이다가 약한 불로 은근하게. 할머니는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철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엉망이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없어도 혼자서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철수야.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네, 엄마. 오늘 손님들한테 내가 끓인 찌개 내볼까?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진짜? 응. 이제 됐어. 내 실력이면 충분해.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오늘부터 내가 주방장이야. 엄마.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세상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날 점심 식당은 평소처럼 북적거렸어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회장이었어요. 오랜만이요, 할머니.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깜짝 방문하고 싶었소. 제임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철수 씨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싶소. 철수가 주방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제임스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씹고 삼키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합격이요.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 전 그 오만하던 청년이 이제 제대로 된 요리사가 됐구려. 제임스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약속대로 3년을 채웠네. 빚은 전부 정리했고 자네는 이제 자유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여기 남을래요. 뭐? 엄마 곁에 남을래요. 이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철수야, 너.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철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가족이 중요하더라. 3년 동안 엄마 옆에서 일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줘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바보 같은 놈. 할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버리긴 뭘 버려. 넌 내 자식인데. 제임스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문득 자신의 자식들이 생각났습니다. 재산만 노리고 자신을 버렸던 아들, 딸. 하지만 이상하게 원망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걔들도 언젠가 깨닫겠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제임스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철수 씨. 축하하오. 회장님, 벌써 가세요? 응. 오늘은 좋은 것만 보고 가려고 왔소.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봉투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시오. 할머니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회장님, 이 건물 말이오. 원래 내 명의였잖소. 제임스가 말했어요. 오늘부로 할머니 명의로 넘기오. 식당이랑 위층 집, 전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이건 못 받아요. 받으시오. 제임스가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어요. 3년 전 할머니가 나를 살렸소. 죽으려던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들었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소? 이 건물 하나로는 부족하오. 회장님, 그리고 할머니.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감사하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소. 음식 맛을 되찾았고 세상을 다시 믿게 됐소. 제임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 남은 인생, 할머니처럼 살고 싶소. 돈만 좇지 않고 사람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할머니가 가르쳐줬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울지 마시오. 오늘은 기쁜 날이잖소.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김치찌개나 한 그릇 더 먹읍시다. 철수 씨가 끓인 거로. 그날 말순이네 김치찌개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 문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어요. 3년 전만 해도 쓰러져 가던 세탁소가 있던 자리. 지금은 환하게 빛나는 한식당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아들 착해졌어요. 제대로 된 사람 됐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부드러운 봄바람이 할머니의 볼을 스쳤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76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브루클린의 작은 골목에서 할머니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끓어오르는 김치찌개처럼 따뜻하고 구수한 인생의 다음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브루클린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 냄새난다고 무시당한 김치찌개 한 그릇,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가진 게 없어도 나눔을 선택했어요. 쫓겨날 처지에서도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밀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할머니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와 남 사이에서, 손해와 베풀 사이에서, 무시와 존중 사이에서,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김치찌개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순 할머니를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